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I 로봇 아이비그룹입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가장 먼저 홈화면과 잠금화면을 만나게 되죠.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홈화면과 잠금화면 설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홈화면이죠. 홈화면에서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열리고요. 좌측이나 우측을 쓸어내리면 퀵 패널이 나오게 되죠. 이 퀵 패널에서 와이파이라든지 화면을 녹화한다든지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통역 기능, 손전 등 절전 모드 등을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극장 같은 조용해야 하는 곳에서는 방해 금지 모드를 켤 수도 있는데요. 이런 알림창이나 퀵 패널을 열기 불편하신 분들은 설정에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원 UI 7.0 전에는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나오고 한 번 더 쓸어내리면 퀵 패널이 나왔었는데요. 원 UI 7.0부터 방법이 바뀌었죠. 그래서 중앙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열리고 스마트폰 상단 좌측이나 우측을 쓸어내리면 퀵 패널이 나오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상관이 없죠. 자, 이렇게 알림창이나 퀵 패널 아무거나 여신 다음에 터치해서 좌측이나 우측으로 넘겨주시면 알림창, 퀵 패널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상단, 중앙이나 우측을 쓸어내려야지만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디를 쓸어내리던 일단 여신 다음에 좌측이나 우측으로 밀어주시면 퀵 패널이나 알림창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편하신 분들은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퀵 패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에 있는 연필 편집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빠른 설정창 설정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따로 보기로 되어 있죠. 이것은 중앙을 아래로 쓸어내리면 알림창이 열리고 좌측이나 우측을 쓸어내리면 퀵 패널이 열리게끔 설정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함께 보기를 누르시면 원래 이용하시던 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터치해서 내리고 한 번 더 내리면 퀵 패널과 알림창을 이동할 수 있죠. 그 다음 퀵 패널을 열 때 좌측을 쓸어내릴지 우측을 쓸어내릴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왼쪽 상단 내려 열기가 꺼져 있죠. 자, 이 경우에는 우측을 쓸어내려야지만 퀵 패널이 열립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 좌측을 쓸어내리면 퀵 패널이 열리게 되겠죠.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용하시던 알림창 퀵 패널 여는 방법이 편하시면 함께 보기를 이용하시고요. 지금 방법이 편하시면 따로 보기를 하시고 왼쪽 상단, 아래쪽 상단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은 앱 정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많이 꺼내놨는데요. 보통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이 앱 정리를 잘 안 하고 이용을 하시죠. 자, 그래서 원하는 앱 찾으려면 한참 찾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렇게 폴더로 만들어서 구분을 해 놓으시면 훨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 앱들을 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해당 앱을 터치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면 이렇게 앱을 움직일 수 있죠. 합칠 앱 위에 가져갑니다. 자, 터치해서 들고 합칠 앱 위에 얹어주세요. 자, 그러면 주위에 테두리가 생기죠. 여기서 손을 놓게 되면 폴더가 생기고 폴더 이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컬러도 지정이 가능하죠. 원하는 컬러 여기서 지정하실 수 있고요. 폴더 이름도 지정할 수 있죠. 저는 AI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터치하면 이렇게 폴더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더도 그대로 들고 움직일 수 있어요.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리고 잠시 기다리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죠. 원하는 위치에 가져다 놓을 수 있고요. 앱이나 폴더 모두 터치한 상태에서 좌측 화면을 터치하거나 우측 화면을 밀어주면 이렇게 페이지 간에 이동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폴더로 만든 앱을 바깥으로 꺼낼 때는 터치해서 폴더를 연 다음 원하는 앱 터치해서 바깥으로 꺼내시게 되면 바로 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폴더는 없어지겠죠. 하지만 폴더 안에 폴더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앱들만 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 화면 하단에 보시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죠. 이 내비게이션 바도 원하는 앱들은 바깥으로 뺄 수 있죠. 예를 들어 갤러리를 바깥으로 뺄 거면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움직일 수 있게 되면 위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용을 하시면서
본인에게 맞는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멀티 윈도우인데요. 하단 내비게이션 바에 보시면 열린 앱 버튼이 있죠. 여기서 원하는 앱을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다른 앱을 또 이용하려면 다시 열린 앱 버튼 누르시고 또 다른 앱 선택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사용할 앱들을 한 번에 하나씩만 열어서 이용하는데요. 동시에 두 개의 앱을 열어놓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열린 앱 버튼 누르고 열린 앱, 최근 앱 상태로 들어옵니다. 여기서 사용할 앱에 앱 버튼 모양이 있죠. 그 앱 버튼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바로 홈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열려면 여기에 놓으라고 하죠. 위쪽에 놓을 수도 있고요. 팝업으로 띄울 수도 있고 아래쪽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위쪽에 놓아 볼까요? 자, 그러면 지금 아래쪽 앱과 위쪽 앱 두 가지 앱으로 분리가 됐죠. 아래쪽 앱도 이용하면서 위에 있는 앱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터치하면 위쪽 앱 나오게 되고요. 중앙에 있는 터치바를 잡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사이즈로 지정을 해서 위나 아래 앱 이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좀 크게 이용하고 싶어요. 아래쪽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위쪽에 보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닫고 싶지는 않아요. 이럴 때는 중간에 있는 터치바를 잡고 최대한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그러면 주소창만 보이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위쪽 앱을 이용을 하시다가 아래쪽 앱을 이용할 때는 또 아래쪽 앱을 눌러주면 아래쪽 앱이 최대한 크게 바뀌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필요한 앱들을 동시에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앱을 닫을 경우에는 중앙에 터치바를 잡고 완전히 아래쪽으로 내리면 다른 앱은 닫히게 되겠죠. 자, 최근 앱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와 있죠. 다시 최근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 보여드린 것은 앱 버튼을 터치하고 기다리게 되면 바로 옆에 있는 앱이 멀티 윈도우로 열리게 되는데 저는 여기 있는 갤러리와 이쪽에 있는 문자 앱을 동시에 이용하고 싶어요. 자, 이럴 때는 위쪽에 있는 앱 버튼을 길게 누르지 않고 한 번만 터치해 주세요. 자, 그러면 분할 화면, 팝업 화면, 최근 앱에 열어두기 이렇게 나오죠. 분할 화면으로 열기 선택합니다. 자, 그 다음 분할 화면으로 열 또 하나의 앱을 선택하라는 창이 나오게 돼요. 자, 저는 메시지를 선택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원하는 앱 두 개를 열 수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강의용 스마트폰이라서 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좌우로 열리게 되지만 일반적인 스마트폰은 상하로 열리게 되겠죠. 그 다음 홈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홈화면 설정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서 페이지를 정리를 해줄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이 페이지와 이 페이지를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상단에 있는 휴지통을 누르면 페이지가 삭제가 되죠. 자, 그 대신 단점이 있죠. 그 페이지에 있던 앱들도 전부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앱이 삭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홈 화면으로 들어가 볼게요. 홈 화면에 있는 앱들은 바로 가기입니다. 일종의 가상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설치되는 앱은 이 홈 화면에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우측 하단 앱스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이곳에 설치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앱들은 실제 설치가 된 앱들이고요. 홈 화면에 있는 앱들은 앱스 화면에 있는 앱을 실행하기 위한 주소만 저장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홈 화면에서 없어졌을 경우에는 앱스 버튼을 누르시고 들어가셔서 여기서 원하는 앱을 찾아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 그 앱을 홈 화면에 추가할 경우에는 원하는 앱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홈 화면에 추가라고 나오죠. 홈 화면에 추가해 주시게 되면 해당 앱이 홈 화면에 추가가 되겠죠. 여기서 홈 화면에 있는 앱을 터치하고 기다리면 설치 삭제와 홈에서 삭제 두 가지가 나오죠. 설치 삭제는 앱스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앱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고요. 홈에서 삭제하면 홈에 있는 바로 가기 주소만 삭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설치되어 있는 앱은 영향이 없는 거죠. 이걸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잘 기억해 놓도록 하세요. 다시 홈화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설정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앱 크기 설정을 할 수 있죠. 앱 배지 크기를 여기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앱 배지가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최대한 크게 해놓으면 보기 훨씬 편하겠죠. 그 다음에 M 라벨이 있죠. 이 M 라벨을 끄게 되면 앱의 이름이 없어집니다. 자, 꺼볼게요. 그러면 앱 이름이 없어졌죠? 이건 되도록 켜주는 게 좋겠죠. 이름이 없으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홈 화면 배열도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5 곱하기 5인데요. 여기서 6 곱하기 6 하면 더 많은 앱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5 곱하기 5, 6 곱하기 6, 그 다음에 기종에 따라서 4 곱하기 3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라고 있죠. 자, 이것도 켜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 이유는 여러분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곳에서 앱을 설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앱은 원래는 홈 화면에 보이지 않습니다. 앱스 버튼을 눌러야만 보입니다. 그러면 그 앱을 홈 화면에 추가하기 위해서 앱 터치하고 기다렸다가 홈 화면에 추가를 해줘야지만 비로소 홈 화면에 바로 가기가 보이게 되는데요. 굉장히 귀찮죠? 두세 번씩 똑같은 일을 해야 되죠? 그래서 홈 화면 설정에서 처음부터 홈 화면에 앱스 버튼 추가에 체크를 해 놓으시게 되면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앱스 화면과 홈 화면 두 군데에 동시에 생기게 됩니다. 따로 생성을 시킬 필요가 없죠. 이것도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인데요. 보통 상단 끝을 손으로 터치해서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는데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몇 번씩 열고 하시는데 그럴 경우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를 체크하면 꼭 상단 부분을 터치해서 쓸어내리지 않아도 홈 화면에 아무 곳이나 터치해서 쓸어내리면 이렇게 알림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도 편리하겠죠. 그 다음 퀵 패널은 좌측이나 우측으로 터치해서 넘기면 바로 퀵 패널로 들어올 수 있죠. 이것은 사용자마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홈 화면 쓸어내려 알림창 열기는 체크해서 한번 이용을 해보시고요. 불편하시면 그때 가서 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스마트폰의 홈 화면과 잠금 화면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IB96 채널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 강좌를 구입하는 방법은 유튜브에서 IB96 채널로 들어오신 다음 상단 메뉴에서 스토어를 눌러주시고 스마트폰 사용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100가지 기능을 선택하시거나 영상을 터치하면 나오는 제품 보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구매할 수 있는 제품 링크가 나오게 되고요. 영상 하단 설명란의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제품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구매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본 강좌를 구입하시면 전체 강의가 담긴 USB 메모리를 발송해 드리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반복 시청함으로써 강좌 내용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IB96 채널에서 강좌가 담긴 USB를 구매하시고 스마트폰을 자유자재로 활용해 보세요. 본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좀 더 체계적으로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 사용법을 배우려면 www.ib96.com, ib컴퓨터교육.com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에 구독과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해주시면 좀 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